우리들 그 누구라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우리들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얻어 삶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져 행복에 이룰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오직 하나, 단지 그곳에 이르는 방법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돈의 힘을 지배하여 경제적 자유에 이른 부자들이 절대 믿지 않는 첫 번째, 돈에 관해서는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입니다. 차고에서 애플1을 직접 만들어 히트시키고 난 후 애플2의 대량 생산을 위해 공장을 찾았을 때 스티브 잡스는 생산 담당자와 원가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애플1의 생산 원가를 훤히 알고 있었던 스티브 잡스에게 생산 담당자는 기대 이상으로 원가비를 청구했기 때문인데, 스티브 잡스가 생산 담당자에게 그 근거를 물으니 창업 초기에 스티브 잡스를 무시하며 생산 담당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뭘 몰라서 그러나 본데 회계학에는 표준 원가라는 것이 있어. 그 설명을 잠자코 듣고 있던 스티브 잡스는 되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지? 그 대답에 생산 담당자는 답답하다는 듯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원래 다 그렇게들 해. 그 사건 이후 스티브 잡스는 6개월간 그 표준 원가라는 개념을 파헤쳤고, 그 결과 그들이 한 대답, 원래 그렇게들 한다라고 하는 그 대답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함이고, 또한 관행에 길들여진 노력을 기피하려는 가난한 자들의 핑계였음을 알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 깨달음을 계기로 스티브 잡스는 맥킨토시 자동화 공장을 설계 시에 기존의 관념적 표준 원가라고 하는 구태의연하고 구시대적인 시스템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마다의 원가를 단 한 채 오차 없이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회사를 비용 누수 없이 철저하게 경영했고, 사후에도 이처럼 경영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다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충분히 무시하고도 남을 그 작은 궁금증을 절대 간과하지 않았던 스티브 잡스의 위대한 집요함이 지금의 애플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관해서는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증권회사를 다닐 때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주말을 이용해 회계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두 가지의 의문점이 저를 계속해서 자극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년 12달 똑같은 날에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월급에서 원천 징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정확히 원천 징수를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밤을 새워가며 야근까지 하는 걸까? 두 번째는 매달마다 세금을 더 떼인 것인데도 사람들은 왜 환급이 되었다라고 하면 더 많은 세금을 떼었다라고 화를 내기는커녕 마치 무슨 불로소득을 얻은 것처럼 여기며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올 거라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에게 물었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저에게 돌아온 대답 역시 원래 그렇게들 한다였고 꽤나 귀찮아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쉬는 주말과 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원천 징수에 대해 공부했고, 몰입하여 알게 된 것들을 원천 징수 시스템으로 만들어 엑셀에 저장하여 제일 먼저 이제껏 원천 징수 된 것들과 일일이 대조했는데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회계팀의 말만 믿고 원천 징수 당한 금액이 제가 알아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회계팀과 적잖은 마찰도 있었지만 단돈 10원이어도 이유 없이, 그것도 타인의 무능함 때문에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기에 계속해서 이를 항변했고, 결국엔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재환급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의 깨달음 이후 저는 캐나다에 와 사업을 하는 지금까지도 부가세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원천징수, 거기에 법인세 신고까지 거의 모든 세금 신고를 제가 직접 하고 있고, 이를 통해 회계사무실에 의뢰하지 않아 얻게 되는 기장료, 절세를 통해 내는 세금들을 직접 통제하여 얻는 금액까지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을 지금도 세이브하고 있습니다. 돈의 힘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마치 원자폭탄과 같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거라 여기지만, 제가 지금껏 알게 된 돈의 진정한 힘은 강력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이 갖고 있는 힘이 진정코 무서웠던 이유는 신기루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웠던 것이었고, 무지개처럼 잡히지 않기 때문에 무서웠던 것이었습니다. 신기루 같고 무지개처럼 잡히지 않기에 부자들은 철저하고 검증된 시스템 안에서 돈을 통제하려 모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돈 스스로가 그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이들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새어나가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은커녕 오히려 돈이 자신에게서 더 빨리 새어나가도록 자동차와 외모 그리고 쇼핑에 집착하여 돈이 더 빨리 사라지도록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2년도에 메가 히트를 친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패러디되고 있는 부자 되세요. 당시 무지했던 저는 그 광고에 카드를 쓰고 나를 부자처럼 치장하면 광고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부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자를 흉내낸다고 해서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님을 깨달았을 때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그저 이미 바닥을 드러낸 마이너스 통장과 이를 돌려막기 위해 만들었던 10개가 넘는 카드들 뿐이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놓아 시스템 안에서 통제치 않으면 언제든 나를 떠날 것이고 어느 때는 되돌아와 내 삶을 지배하기를 절대 서슴치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돈의 힘인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자가 되는 한 가지 방법,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어라. 위대한 부자들, 특히 빈 주먹으로 위대한 기업을 이룬 기업가, 사업가, 그들이 돈을 지배하기 위해 반드시 집착하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제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함을 절대 주저치 않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이 답을 얻기 위해 무섭도록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절대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 캐나다에서 사업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은 규모와 업종 상관없이 거의 모두가 회계 사무실에 맡기고 있고, 세금 역시 염라 대왕에게 운명을 선고받듯 통보받은 세금을 아무런 의심 없이 가산세가 무서워 납부하는 것에만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하는 것이라고는 세금이 좀 센데 줄여줄 수 있나요? 겉으로 내색들은 안 하지만 그들 모두에겐 돈을 통제치 못하는 2가지의 뚜렷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어이고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공포입니다. 헌데 더 큰 문제는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노력을 기울여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그 과정들조차 두려워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죠. 하여 이들의 삶은 비록 30년 이상, 아니 어떤 이들은 그 이상을 이곳 캐나다에 살고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장담컨대 이 2가지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이분들의 삶은 절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는 수준만큼 세상이 보이듯 부자가 되는 건 역시도 똑같습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 번드님에도 그 돈을 통제치 못하면 그 돈은 자신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오히려 역류함으로 나 자신을 덮치는 것입니다. 돈은 서슬이 시퍼렇게 날이 선 칼과 같습니다. 내가 충분히 알고 칼을 건넬 때는 손잡이를 알고 안전하게 돈을 건네는 것과 같지만, 돈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건네게 되면 안전한 칼 손잡이 대신 날카로운 칼날을 맨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칼을 건네는 꼴이 됩니다. 칼 손잡이를 쥔 자가 내 쪽으로 칼을 내밀거나 혹은 급히 잡아 빼면 손가락이 잘리거나 찔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당사자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의 무서운 속성을 알기에 부자들은 돈에 관해서는 절대 남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런 돈을 지배하기 위해 반드시 자신만을 믿는 것입니다. 돈의 힘을 지배하여 경제적 자유에 이른 부자들이 절대 믿지 않는 것 두 번째, 넓은 인맥입니다. 돈에 관한 한 오직 자신만을 믿는 부자들은 넓은 인맥에 연연해하지 않고 자신들처럼 돈을 다루고 돈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립니다. 분당 900만원, 시간당 5억 4천만원, 하루에 129억 6천만원씩 버는 남자 빌 게이츠. 이런 빌 게이츠가 워렌 버핏과 친구가 된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30세에 이미 1조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빌 게이츠에게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가 반드시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다. 당시 급성장하고 있던 자신의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그는 다른 것에는 전혀 신경 쓸 수 없었지만 어머님의 간곡한 부탁에 떠밀려 딱 90분만 만나겠다 약속하고 헬기를 이용하여 워렌 버핏을 만나게 됩니다. 예정된 90분을 훨씬 넘기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라야 그 둘의 만남이 끝이 났고, 그 이후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때를 회상하며 빌 게이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나를 만났던 사람들 모두는 한결같이 오직 내가 갖고 있는 돈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헌데 워렌 버핏은 내가 갖고 있던 돈 대신 왜 IBM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길 수 없는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본 환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좋은 인재들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까? 라며 질문을 퍼부었고, 빌 게이츠는 그런 워렌 버핏을 보고 깜짝 놀랐다 했습니다. 워렌 버핏, 당시 그가 빌 게이츠에게 했던 그 질문들은 빌 게이츠 스스로가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질문들을 바로 워렌 버핏에게서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워렌 버핏의 첫 인상을 빌 게이츠는 또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듣고 싶었던 질문을 빌 게이츠 자신에게 질문한 유일한 사람이고, 또한 자신이 이제껏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지적 수준과 맞는 사람이다 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얼마 전으로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최고 경매가는
46억 원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은 무척 외롭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자극을 주고 힘을 주며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향후 부자가 되는데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됩니다. 제가 행복한 부자 되기 구독자 카페를 만든 이유도 이에 기반합니다. 매우 엄격하게 관리될 것이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행복한 부자의 꿈을 이루는데 꼭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실전적 지식들로만 운영될 예정인 저희 행복한 부자 되기 구독자 카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는 카페 주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영향력의 속도는 매우 더딘 반면 나쁜 영향력의 파급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가 또래들에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욕과 폭력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를 충실히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하여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두는 것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 나라의 선왕이 손우건에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등용할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 모으라 명했습니다. 그 명을 받은 손우건이 단번에 귀한 인재들을 7명씩이나 데려오니 선왕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우수한 인재들을 데려올 수 있었느냐고. 이때 손우건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시 갇힌 위에 새가 무리지어 살듯 인재 또한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 자기들끼리 모이는 법. 저는 그저 단 한 명의 우수한 인재를 찾았을 뿐입니다. 이때 제 나라 선왕이 한 말, 유유상종. 워렌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격은 우리가 내는 돈이며 그 가치는 그것을 통해 얻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오늘의 주제에 빗대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자는 우리가 내는 노력에 의한 것이며 그 가치는 행복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다. 비 피해로 눈물 지신 분들을 뵈며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저희 행복 가족분들께서는 부디 큰 피해가 없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